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SBS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우차사의 정치 풍자 코너인데요. 이 LT 뉴스라는 코너. 이 온라인에서 삭제가 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작진은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예능 PD들도 자체의 검열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회사 쪽과 이 문제로 논의를 벌인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의 최수연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예. 어쨌든 어제 회사 쪽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우차사 68회 LT 뉴스 네. 삭제된 경위 회사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 저희들이 어제 우리 편성위원회, 제작부문 편성위원회를 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우차사 제작진이 게시판에, 우차사 게시판에 올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도. 예. 이제 그 코너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뉴스 꼭지라고 그러죠. OECD 평균 국가율 순위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이제 등록금 1위가 이제 GDP 대비 1위인데 절대 금액 기준이 사교육비 1위와 구분이 없이 말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원인 불명 사망률 1위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게 사망의 사인을 이제 의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라고 이제 끝을 맺음으로 해서 예. 이게 마치 이제 행방불명이나 심각한 범죄 피해자가 원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회사 측의 설명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죠. 먼저 이제 사교육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OECD를 하면은 GDP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준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사교육비, 등록금, 대학 등록금, 이게 굉장히, 비싼 거는 사실인 거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뒤에 나오는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인불명 사망률 1이라는 것은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러나,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원인불명 사망률 1위와, 우리가 통상 이제 의문사라고 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 정말 원인을 알 수 없이 돌아가신 분들, 또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는 의문사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이유일까 하는 그런 의심은 상당히 들죠. 예.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네. 이걸 방송 전에 그럼 사전에 좀 심의를 해서 고치든지 하지. 방송되고 나서 이게 심의실에 가까운 사후 심의를 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리 원고 검토했을 텐데요. 예. 제가 이제 담당 프로듀서를 만나보고 당일날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예.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이걸 제작하면서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몰랐다기보다는 이제 인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본방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고 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SBS가 매번 여기도 심의실이 있죠. 심의실에서 나오는 심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것을 인식하고 프로듀서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본인이 평가를 해서 그렇게 동영상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스로 인식됐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네. 그 여러 사람이 외압 아니냐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인한테 듣기로는 그냥
그 잘 아는 지인들, 그러니까 예.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위에 있는 방송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외부는 아니고. 이 본인의 말로는 그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이제 믿어드리고 싶죠. 예. 예. 그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제작하시는 분도 혹시 그 노조원이십니까? 노조원은 아닙니다. 이미 이 국장급이시니까요. 제작위원이시고요. 예. 예. 그 실제로 이제 일선 제작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 아래에 예, 있는 물론 분들. 거기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어떤 얘기 하십니까? 예, 그분들은 이제 직접 저희들이 이제 편성위원회에서는 그분들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 예. 이제 담당 프로듀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작본부장, 예능국장 뭐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압은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본방 나간 다음에 살펴보니 그렇게 되어서 오해가 있겠다 싶어서 10월 9일날 이제 재방송이 나갔는데, 예. 그 재방송에서는 LTE 코너를 삭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내 분위기, 저희들의 전반적인 우리 사내 직원들, 여러 직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설마, 외압이 없었겠냐.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외압은 없었다고 하지만 내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글이 저희들 노조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외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려면은, 예. 그렇게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LTE 뉴스 코너가 이제 7꼭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작자들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OECD 평균 국가별 순위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제거를 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전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위가 좀 높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관련된 풍자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인사 참사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했었다.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빼고 전체를 편집해서 다시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사측에서. 예.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외압이 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으나 회사의 말처럼 제작진의 말처럼 외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여전히 의혹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삭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뭐 OECD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예. 그 스스로 인식해서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그 지적을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네네. 관련 뭐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예, 데이터는 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좀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그럼 구실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 좀 더 그 노조 쪽에서 나간다고 하면 예. 주변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던데 그 지인이 누구냐 이 부분까지 네. 좀 알아볼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그건 뭐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예. 제작진의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 부분만 편집해서 다시 넣는 경우 또 거기에 관해서 또 말이 있을 것이고 해서 괜한 오해가 일어나고 논란이 확산시켜져서 프로그램 제작자와 출연자가 제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면 이제 우차사 내에는 여러 코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LTE 뉴스만 부각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코너들에 출연하는 출연자 또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제작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함이 있고 또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내용들은 이런 주장들은 수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지인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저희들은 SBS는 또 다른 방송사와 좀 특이하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도 부분, 제작 부분 각 부분별로 해서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또 전체 편성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든 사든 이 편성위원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편성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주시하고 따지고 한다는 것들을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었고요. 뭐 계속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노사 간에 이 문제가 일단락된 상태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예. 절대 일단락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일선 PD로 보입니다.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그 현실적으로 외압이 없을 수 없다. 뭐 예. 외압이라는 것이 방송을 내려라. 뭐 예. 이런 팩트의 문제를 접근해 오면서 예. 또 네가 책임질래. 예. 뭐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봤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담당 PD는 책임질 수밖에 없고 예. 방송할 때 좀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네네. 했는데 이게 결국 방송사 내부에 뭐 자체 검열이 사실상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직접 그 주변에 예. 있는 PD들도 많이 만나고 하실 테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뭐 그와 이제 유사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방송사 내에서 뭐 어쨌든 언론사 내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은 자기 검열입니다. 예. 자기 검열이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뭐 내부든 외부든 안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인 그 편성위원회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사측을 불러내서 계속 경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방송하시는 우리 PD 기자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이제 이것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사안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뭐 종편 출범 이전만 해도 예. SBS 뉴스가 뭐 네. KBS나 MBC 뉴스에 비해서 좀 공정성이 두드러졌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현재 SBS 뉴스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이제 밖에 나가면은 뭐 SBS 뉴스가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아마 상대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KBS와 MBC의 그 뉴스가 상당히 초기 무뎌지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SBS 뉴스가 좀 약진을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인 점수로 따진다면 아직까지 SBS 뉴스는 100점짜리 뉴스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뉴스로 나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정성을 가지고서 방송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돋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의제 설정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외부 네.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JTBC가 이제 손석희 사장이 좀 예. 전력을 쏟아놓은 것 같습니다. 8시대로 뉴스 시간대 옮기고 또 뉴스룸이라고 해서 한 100분가량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BS 내부에서도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몇몇 기자들 만나보고 이렇게 보도국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 JTBC는 JTBC만의 뉴스에 그 생산하고 보도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을 터이고, 예. 또 SBS는 또 지상파 방송사로서 약 20여 년이 좀 넘는 그런 그 경험, 그다음에 그런 뉴스를 선택하고 방송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방송을 취재하고 방송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그 우리 SBS 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JTBC가 그렇게 변화를 꾀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뭐 다른 변화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SBS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만 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한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한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방송사 특히 미디어 노조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성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또 공정보도에 많이 중점을 두지만은 또 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도 신경을 네.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SBS 회사 쪽이 임금 피크제, 희망퇴직 이거 도입하자 제안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어쨌든 언론사의 물적 토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은, 이 방송의 방향, 언론의 방향들이 엉뚱한 데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한 이유가, 그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회사가 신입사원들을 연봉제로 뽑는다든지 신입사원들의 초봉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그 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합의를 해준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거의 실무 협상은 한 8차례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본 협상을 한번 합니다. 지상파 방송이 굉장히 어렵죠. 올해 SBS도 약 한 2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KBS, MBC도 다 몇백억 원씩의 아마 적자를 예상하는데 실시간 광고가 급격히 빠지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SBS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 콘텐츠를 SBS가 만들어서 SBS가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딩스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예. SBS 콘텐츠를 대부분 홀딩스의 자회사인 그 미디어 허브가 가지고 와서 매우 싼 값에 팔아버리고 SBS에는 적게 그 이윤을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제대로 변화를 시켜서 독립 경영을 SBS가 하지 않으면은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임금 피크제에 의해서 임금의 감액률을 더 다운시켜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문제, SBS 네. 홀딩스의 이익이 집중되는 문제를 좀 먼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현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